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거 결과는 1조 3,800억 남짓 이렇게 선고된 것 재산 분할만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선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비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문제점들도 저희는 충분히 풀어나갈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태원 회장의 상고이유서,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세기의 이혼 재판이라고 불렸던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인 건데 일단 최태원 상고이유서 그리고 노소영 최재형 영입. 최재형 전 국회의원 아닙니까? 감사원장.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자, 일단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최태원 회장이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 이유서가 있다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죠. 화면으로 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상고 이유서가 뭐가 많네요.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메모의 진위, 승계 과정에서 뭐 2억 8천만 원 동일성 여부, 뭐 60 특혜로 SK가 성장했다는 논란, 뭐 등등등. 그다음에 재산 산정 등에서 치명적으로 2심 재판부가 뭔가 좀 수정한 게 있었죠? 이런 건데 김성수 변호사, 최태원 회장은 지금 무엇을 결정적으로 대법원에서 다투려고 하는 겁니까? 이 핵심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시간 순서대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건 자체가 지금 2017년경에 이혼 조정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고 1심 이거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 1심 당시에는 이 재산의 분할, 이혼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이제 주된 쟁점이었는데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이제 노소영 관장에게 최태원 회장이 665억 원을 분할해줘라라고 이제 결정이 났었고,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1억 원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다 이렇게 인정이 됐었습니다. 위자료 1억, 재산 분할금 665억. 예, 맞습니다. 1심. 예.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게 되는데 재산 분할 과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 SK 관련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이게 그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아니면 결혼 후에 가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의 고유 명의로 갖는 거는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던 게 1심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 기여가 있었다고 하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여가 있었다라고 봤었고 이 기여에 대한 근거 사실이 이 최태원 회장의 이 SK 주식과 관련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투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주장이 나왔는데 그 부분 주장을 사실관계로 받아들여준 부분이 있었고 2심 재판부는 그거를 인정해. 300억 원이 투입이 됐다. 그걸 인정한다. 그래서 SK 주식과 관련돼서 분할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SK의 주식 자체 가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회사가 잘 돼야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런 영향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여를 인정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고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재산 분할이 1조 3,808억에 나옵니다. 665억에 의해서 1조 넘게, 1조 3천억이 넘게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또 위자료 같은 경우도 기존에 1억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도 20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노소영 관장의 이제 완전한 승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를 이제 제출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상고장을 제출을 하면 상고장이 이제 접수가 됐다는 게 이제 법원에서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이제 상고이유서를 일정 기간 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고이유서를 500쪽 정도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항소심 단계에서의 대리인과는 다르게 각각 대리인이 선임이 됐는데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이 굉장히 조금 유명한 인물인 최재형 전 국회의원 그리고 또 강명훈 변호사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 최재형 전 의원은 누구인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상고로 대법원을 가서 대법원이 따져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노수영 관장의 변호인 임명했다는 얘기 잠깐 언급해 줬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주목을 받잖아요. 아무래도 전직 국회의원,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낙 이 법조인으로서 유명하셨던 분인데 언론 보도 통해 노 관장 소송 내용을 알았고 최근 노 관장으로부터 상고심 수임 요청을 받았다. 그다음에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던 사실 잘 알 수 있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서울 가정법원장 출신이기도 해요. 요 내용까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용.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강명훈 변호사 노소영 관장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 최재형 전 원장하고는 굉장히 깊은 인연. 학교 다닐 때부터 인연. 뭐 고교시절 매일 얻고. 그러니까 약간 거동이 불편한데 고교시절에 매일 최재형 전 의원이 얻고 다녔다. 이렇게 알렸던 인물인데 같이 변호인이 됐고요. 그리고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최재형 전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자 30년 지기. 대법원장이요. 지금 대법원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김성수 변호사 노수영 관장이 먼저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요청을 했다고. 왜 최재형 전 의원을 선택했다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최재형 전 국회의원이 서울 가정법원장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혼 사건은 가사 사건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장을 했다면 아무래도 이 법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 다 이혼 소송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정법원이니까 이혼 사건을 다뤄봤다 이거죠. 판사로서. 예, 맞습니다. 가정법원장이라는 위치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강명훈 변호사와 함께 지금 선임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강명훈 변호사가 법무법인 하정의 대표 변호사고 최재형 전 의원이 최근에 이 법인에 합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법무법인이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조금은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부탁을 하고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판결문을 이제 직접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수임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최태원 회장 쪽도 굉장히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노수영 관장 쪽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건데요. 박상한 장한대 특임 교수 나오셨는데 근데 아까 잠깐 화면 정리가 됐었는데 대법원장과 최재형, 그러니까 노수영 관장의 이제 변호인이 된 최재형 전 의원이 깊은 인연, 사법연 동기에다 30년 지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일단 노소영 관장이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굳히기요? 많아요. 네. 일단 지난 2심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완승을 거뒀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의 판결에 사실은 이제 모양새 쪽에 조금 무게를 실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재형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가정법원장을 지내기도 했지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많이 뒀어요. 그동안 본인이 정치인 하면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는데 가족 모임을 하면은 며느리 손주들까지 다 모여서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가족 모임. 그 애국가 부르는 장면 그렇죠. 기억납니다.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만큼 가정의 소중함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또 정치인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부분을 갖다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효과를 줄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론전에도 유리하게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명분의 무게가 확 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실리를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게 있잖아요. 뭐 전관을 많이 쓰는 이유가 결국은 뭐 그 판사와 잘 아는 사람, 연계 있는 사람. 뭐 사실 최소한 뭔가를 변호에서 설명하기가 좀 편하다. 그렇죠. 내신은 또 그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최고 수장이 대법원장입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하고는 뭐 30년 지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원 동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아는 사람. 뭐 굉장히 친하게 아는 사람. 심지어 본인이 최재형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사실 판사가 정치인에게
그것도 고위직 판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 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 청문회 할 때 이제까지 정치인한테 후원금 몇 번 냈어요? 누구한테 냈어요? 그랬더니 딱 한 번. 유일하게 최재형 의원한테. 그 정도로 각별하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양새에 무게가 실리지만 예. 내심 실리도 좀 기대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굳히기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물론 그건 그거고요. 또 법은 법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주목받고 있어요. 김성수 변호사? 예. 근데요. 이제 대법원에 가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2심 재판부가 판결 내린 뒤에 약간의 내용을 수정했잖아요. 그 주식 가치에 대해서 약간 좀 혼동했다, 약간 이런 설명과 함께 수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이 비자금 그리고 여러 가지 뭐랄까 직간접적인 어떤 기여분 이걸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기여분이 자식에게 소송이 되는 이게 물려줄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도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뭐 아버지의 기여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재산이 증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 이혼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여성의 이 기여라고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상고 유소가 500쪽 정도라고 하고 이 최태원 회장 측도 이 대리인단이 화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법무법인 율촌에 이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 중에 이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제 필두로 해서 재판 연구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참여가 됐다고 하는데 이 재판 연구관이 대법원 재판 연구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대법원의 사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한 90% 정도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재판 연구관들이 이 판단을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일을 대법원에서 하고 법리 검토를 가장 많이 대법원에 하는. 오는 여러 가지 재판을 엄청나게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본 경력이 있다 이 뜻이네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기각이 아닌 파기환송이 되는 부분인지를 알 수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변호사를 이번에 선임을 한 거죠. 예, 그리고 500쪽이나 담겨 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식의 가치를 잘못 판단해서 경정이 됐던 부분 자체가 사실관계를 크게 이제 변경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해서 파기환송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재산 분할이나 이 특유 재산의 이런 법적인 개념에 대해서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재판 연구관들이 작성을 하면 아무래도 이 시야 자체가 이 대법원에서의 시야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더 높아질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로 뭐 지금 대단한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2기의 이혼 재판입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제 시작이 된 거죠.